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 10대 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왕 중에서 이 10명이 있는 거는 이제 십진법에 맞춰서, 그리고 중국 문화에 맞춰서 개량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7번 이제 7제를 지내고, 절에서는 49제니까 7일, 277일, 377일, 477일, 577일, 677일, 777일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100일제, 중국 문화에는 100일 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상, 대상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10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십진법에 딱 맞추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이 상례하고 그 다음에 탄생의례는 중국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쪽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100일이 있고, 요즘은 100일 잘 안 하던데? 100일 요즘도 하나요? 100일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3년, 3년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요런 3년은 만 3년이 아니고 햇수 3년이에요. 햇수 3년,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기일이 있고, 기일이 생일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1년 기년상, 이게 소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년 대상. 그리고 3년상이 왜 탄생했을 때 3년하고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논어에 그게 나옵니다. 논어에. 그래서 공자가 3년상이 이제 번거로우니까 1년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3년은 돼야 부모 품을 떠나서 지금 3년상을 하는 것이 다 통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자 당시에도 3년상이었고, 그 의미는 뭐였냐면,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3살 정도 돼야 지 앞가림을 한다. 아마 젖 젖이 떨어지나요? 3년이면? 떨어지나요? 아니, 그 3년 아니라니까. 만 3년이 아니고 햇수 3년이에요. 그게 젖이 떨어지나? 예전에는 7살까지 젖 먹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예전에는 애를 계속 나니까 젖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7살 먹어서도 엄마 한 컵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게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주변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뭐 7살까지 먹었다는 둥, 뭐 9살까지 먹었다는 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모유가 꼭 좋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먹었다는 사람이 더 튼실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저게 뭐 더 똑똑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젖만 축냈구나. 이런. 그래서 뭐 그 예전에는 아무튼 그렇게 나니까, 그래서 한 3살 정도 돼야 애가 상태가 이렇게 메롱인 상태에서 회복이 된대요. 그게 고등동물일수록 성장 기간이 길거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탄생의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망의례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있고, 그거는 공자 이전에 확립된 문화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7제 플러스 중국적인 100일, 그 다음에 1년, 3년, 이렇게 해서 10개의 세트를, 풀 세트를 만들어내는 게 시왕. 시왕. 원래는 10왕. 근데 이런 거는 또 시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한자를 옛날 발음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 사성체 이렇게 쓰는데, 사성제 이렇게 쓸 때는 그거는 옛날 발음이에요. 제하고 체는 옛날 발음이야. 그래서 원래는 제 발음이 났었고, 뒤에 체 발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이 전화되는 경우에도 옛날 발음을 쓰는,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고, 시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발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4월 초파일, 시왕, 이런 거는 한국 사람이면 알지. 외국 사람이면 왜 이게 발음이 바뀌었는지 모르지. 근데 해보면 알지. 스님도 그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님, 원래는 승님이었는데 스님이 된 거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게 표준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언중이, 쉽게 말해서 떼거리가 많이 쓰면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성공시켰잖아.
그 대표적인 게 성공 뭐가 있었냐면 짜장면 시켰잖아. 짜장면. 정부에서 더럽게 자장면을 하라고 지랄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짜장면 하니까 그냥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통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어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자장면이라고, 아나운서 외에는 자장면이라고 안 하는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쓰면 표준어인 거예요. 언중이, 그러니까 말을 쓰는 많은 사람들의 떼거리가 그냥 쓰면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도 굳이 안 바꿔도 돼. 애를 더 낳아. 그럼 표준어가 되는 거야. 강호동이 굳이 한국서 서울말을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애를 낳아. 그럼 표준어야. 좋은 방법 가르쳐줬지. 그게 강원도도 표준어가 될 수 있다니까. 표준어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쪽수를 들리거나 독립하거나. 독립하거나. 그런 표준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왕이라고 하는 것도 십왕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그냥 해도 어렵잖아. 십왕. 그러니까 시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런 게 표준어예요. 그래서 시왕은 십왕이라고 쓰고 우리가 발음만 시왕이라고 하느냐? 이게 꽃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꽃이 이렇게 한글로 적을 때는 꽃이 적지만 발음은 꽃이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 꼬치구이 할 때 그 꼬치로 발음한다고. 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그게 표준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시왕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어예요. 그래서 십왕이라고 쓰고 시왕이라고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시왕이라고 쓰고 시왕이라고 읽어. 예. 그러니까 쪽수만 많고 그게 오래되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따로 없어. 그냥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값이라는 게. 그래서 이 10명이라고 하는 세트를 만들어낸 거고, 불교적으로 이제 이게 있고, 불교적인 기원이 뚜렷한 거는 염라대왕. 그 다음에 평등대왕이 염라대왕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오간대왕, 그 다음에 오도전륜대왕 정도가 불교적인 거고, 나머지는 중국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족보를 잘 모르는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도시대왕, 변성대왕, 뭐 송제대왕 이런 건 족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 지금. 제가 모르면 아무도 몰라. 나 자신감 쩔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모르면 거의 이 나라 사람은 모른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데 귀신이기 때문에 몰라. 내가 중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냐. 이건 사실은 중국도 사람도 모르고 일본 사람도 몰라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건 아무튼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작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모르면 거의 다 몰라. 특히 이런 불교나 이런 쪽은 몇 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오간대왕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불교적인 게 4개. 까지 4개. 그리고 진강대왕, 초강대왕은 제가 다 추론을 해낸 거고, 태산대왕은 이거는 뭐 정확하고, 이건 도교. 송제대왕, 변성대왕, 도시대왕, 이거 잘 몰라. 도시대왕도 내가 약간 추론을 하기는 하는데 저게 너무 근거가 약해가지고 저걸 잘 못 뽑아내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 오간이 제일 문제가 돼요. 이게 불교에도 나오는데 경전에도 나오는데 저 오간이 한자가 딱 보면 오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거야. 저 오간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삼정승이 있고 그 밑에 판서가 있잖아요. 판서, 참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장차관이고 이거는 이제 총리급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해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사후 세계에도 그 옥황상제한테도 옥황상제는 송나라 때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전에는 옥황상제라는 표현은 없어요. 송나라 때 휘종, 흠종 뭐 이런 거 할 때 도교들이 발전하거든. 그때 이제 명칭도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상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옥황상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 아무튼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는데 그 밑에 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저 사후 세계에는 염라대왕이 있는 거야. 근데 염라대왕이 옥황상제 밑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옛날 사람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 네,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래 거기 3분대 있잖아. 제우스가 다스리는 삶의 영역. 그러니까 이 땅 위의 영역. 그 다음에 포세이돈이 다스리는 물의 영역. 그 다음에 하데스가 다스리는 사후의 영역.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쪼개져. 얘네가 다 크로노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다 쪽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동아시아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로 못 나가. 내가 그거를 그리스에 가보고 왜 얘네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내가 그리스에 가보고 알았다니까. 딱 가는 순간 거기서 발을 내딛어서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얘네는 바다다. 내가 이런 생각. 이유가 뭐냐면 걔네 지중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풀장이에요. 파도도 없고 짠냄새도 없고 이게 그냥 간단한 바다예요. 아주 만만한 바다. 그러니까 걔네는 계속 나가려고 했었던 게 가능한 거야. 바다로 나가려고 했었던 게 가능한 거고 지중해라는 게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다 한쪽은 아랍, 지금으로 보면 밑에는 이집트 쪽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쪽이고 왼쪽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렇게 있잖아. 대충 그 정도 지도는 알잖아요. 모르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가 다니기가 굉장히 만만해요. 그래서 걔네는 해양으로 나가려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문화사나 철학하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걔네는 지중해가 만만했기 때문에 해양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 힘 때문에 나중에 르네상스 때 바다를 그러니까 태평양은 아니구나. 대서양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모험들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저 동해 쪽으로 나가면 바로 태평양이었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굳이 서해로 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이게 걸어가는 게 안전성이 오히려 나아요. 지금은 걸어가는 게 개고생이고 저건 뭐 서해 건너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봐야 그나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굳이 KTX를 뭐하러 들어? 저 정도 거리면 그냥 냅둬도 되겠는데 뭐 그런 정도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죽고 동해나 이런 데는 못 나갑니다. 나가면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는 공포심만 있었지 나가려는 엄두를 못 낸 거예요.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놈들은 일본하고 우리는 중국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자기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해야 해안선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에서 뭐 저쪽 목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고 유럽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 유럽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의 역사는 해양의 장악자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가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장악했을 때 그걸 다 먹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다시피 프랑스랑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 이제 패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이 떡상하기 시작하는 게 무적함대에 물리치면서 그 다 들어봤잖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주권을 바다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승자였었고 우리는 그 문화가 없다니까 아예. 예. 지금도 우리 한국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북선은 500원짜리 지폐에서 봤었던 그 거북선하고 5원짜리
여러분들은 5환짜리를 봤으니까 그 5환짜리 거북선 이런 걸 떠오를 뿐이지만 실제로 그게 그런 거냐? 라는 건 아무도 모르죠. 지금. 왜냐하면 만든 것도 전승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이니까. 그거를 그냥 한 대라도 유지를 시켰거나 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박이지.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건데 뭐 기록도 제대로 없고 뭘 어떻게 남은 건 당연히 없고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이러니까 거북선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게 수십 군데가 있어요.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는갑다 서로 거북이 머리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동네는 바다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문명의 패권이 바뀌는 거죠. 바다 중심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쟤네는 바다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큰 바다라고 하는 것도 움직이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기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바다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한중일 삼국 중에서 바다 영토가 제일 넓은 게 일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당연히 땅이 훨씬 큰데 뭔 소리냐. 중국의 옆에 이렇게 해안선만 따라도 일본보다 넓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일본이 점점을 많이 박았지. 우리 무인도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일본이 그때 2차 대전 때 패하지 않았으면 훨씬 바다가 훨씬 넓었을 거예요. 러시아한테 많이 뺏겼습니다. 거의 패할 때. 저 북쪽에 있는 거 많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독도도 그렇게 먹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인도는 무조건 일본 깃발을 그러니까 일본은 근대화됐기 때문에 깃발을 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동남아시아나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얼삥했던 거지.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것도 그게 이제 무인도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거기 누가 살겠어. 힘든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 깃발 세워놓고 이거 우리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역사에 그게 뚜렷하게 잘 안 나오지. 당연히. 뭐 이사부가 정벌했다. 뭐 이런 단편적인 것만 나오죠. 왜냐면 사람도 안 사는 세금도 안 걷는데 그게 예전에는 땅을 그런 식으로 안 본다니까. 국토 영토주의가 아니고 조세주의예요. 어디까지 세금을 거둘 거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안 살면 그거는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달라.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일본이 훨씬 넓어요. 중국보다. 해양 영토가. 이게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약간 을빙했던 거고 일본은 그 점점이 이렇게 섬들 무인도들 찍어가면서 지금은 그게 엄청난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거 아세요? 칠광구? 뭐 제7광구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약팔 때 거기 무슨 뭐 대륙붕이 어떻고 뭐 석유가 뭐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동 있대요. 있는데 일본하고 걸려가지고 이게 공동수역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섬 하나만 우리께 있으면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섬을 뭐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암초 위에다가 우리도 비슷한 거 하나 했다. 파랑동가 뭐 이거 거기에 뭐 이렇게 해서 기지 만들고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파랑도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전설의 섬이잖아. 전설의 섬, 파랑도, 제주도 밑에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사라진. 그래서 이 바다 문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 오관대왕이 오관이라고 하는 게 저 관이 이제 뭘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히랍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게 생전 우리가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사후 세계, 바다. 요렇게 돼 있다면, 이게 세 개가 됐다면, 그리고 포세이돈의 위상이 하데스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다 부분이 빠지니까 상과 사후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 그 다음에 염라대왕.
이 양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수륙제나 이런 거 봐도 천지, 명양, 수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는 바다라기보다는 그냥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물은 강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지 바다 얘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바다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는 전체 왕과 같다면 그 다음에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영지를 가지고 있는 최고권자는 대등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염라대왕이에요. 그리고 옥황상제가 부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승판서, 정승이라고 보기는 판서급에 해당하는 게 이 오관, 5명의 어떻게 보면 대신이지. 대신들. 그래서 수, 철, 화, 작, 토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인간의 잘하고 잘못한 걸 뭐 기록을 하고 뭐 어쩌고 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게 불교 경전 중에서 야리한데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관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오자는 분명한데 이 관자 이게